안녕하세요. 책 읽고 싶은 남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카버는 담담한 문체로 소박한 일상을 다루는 것 같지만 막상 이상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대부분 단편작들을 썼으며 그 단편작들에는 어떤 특별한 사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가정집에서 모여서 소소하게 담소를 나누며 여가를 즐깁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사건을 떠들고 그 사건이 일상을 깨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의 등장인물은 테리, 멜, 닉, 로라 총 4명입니다. 테리와 멜은 부부이며 닉과 로라도 부부입니다. 멜과 닉은 친구 사이로 테리와 멜, 닉과 로라는 친구 부부로 만나서 진 한 잔을 기울입니다. 소설의 화자는 닉이지만 이야기는 멜이 주도합니다. 멜은 진정한 사랑이란 정신적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야기의 주도권은 점차 멜의 아내 테리에게로 넘어갑니다. 테리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테리에게는 폭력적인 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전 남편의 이름은 에드였습니다. 에드는 술주정뱅이에 걸핏하면 테리에게 손찌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테리는 자신의 새 남편 멜 앞에서 전 남편 에드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다고 말합니다. 물론 정신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멜의 사랑도 사랑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멜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에드처럼 폭력적으로 사랑할지라도 그 사랑은 사랑 그 자체로 인정해야만 한다고 폭력의 피해자 테리는 말합니다. 사실 이 소설은 대단한 줄거리가 없습니다. 마시던 진, 즉 술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테리와 멜, 닉과 로라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저 인간의 심장 소리만이 두근대며 정적을 깨트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이 소설은 끝났을까요? 그리고 폭력적인 사랑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테리의 말과 그 테리의 전 남편 에드의 이야기로 이 소설의 분량을 가득 채웠을까요? 법적으로만 보면 분명 에드는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물리적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리적 폭력의 피해자인 테리가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는 새 남편 멜 앞에서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인 전 남편 에드가 정신적 사랑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종속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이 소설의 작가 레이먼드 카버를 사람들은 흔히 미국의 체오프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레이먼드 카버도 체오프처럼 무엇도 심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체오프의 작품들을 떠올려 봅시다. 갈매기에서는 위선자이자 대작가인 트리고닌과 그에게 휘둘리며 출세를 원하는 여배우 지망생 니나를 짝사랑하며 트리고닌을 혐오하는 작가 지망생 트레플요프가 나왔지요. 결국 갈매기에서 죽은 사람은 트리고닌도 니나도 아니라 누구보다도 순수했던 트레플요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트레플요프의 정신적 순수함은 막상 갈매기를 쏴 죽이는 과격한 물리적 폭력으로 드러났었지요. 바냐 외삼촌은 어땠나요? 주인공 바냐는 죽은 누이의 남편이자 대학 교수 세레브랴코프를 위해서 누이가 세레브랴코프에게 준 숲을 관리하며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세레브랴코프가 숲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자 바냐는 결국 자신이 떠받들던 매형이 속물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지요. 바냐도 트레플요프처럼 폭력이나 일삼는 천박한 범죄자지요. 그런데도 체오프는 이런 사람을 문학의 주인공으로 학자에 의해서 무시당할지라도 끝없는 동정을 베풀어야 하는 노동자 주인공으로 추앙했습니다. 자,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리의 전 남편 에드는 테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살한 매우 한심하고 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에드는 정작
피해자였던 테리에 의해서 사랑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추앙됩니다. 그 사랑도 사랑대로 존중받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테리도 말합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지식인인 심장 전문의 멜도 이혼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역설적이게도 테리와는 달리 전 아내를 혐오합니다. 그는 대놓고 말합니다. 한때는 전 아내를 생명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혐오한다고.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테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요. 또한 멜은 새 아내 테리가 전 남편 에드에 대한 기억에 매달릴수록 그 에드를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에드는 폭력적이고 잘못되었으며 에드의 사랑은 범죄라고 단정짓고 싶어 합니다. 전 아내를 미워하듯이 새 아내의 전 남편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주정뱅이 에드의 폭력적 사랑을 비판하는 자리조차도 진이라는 술을 마시며 진행되고 술이 끊기자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화조차도 끊겨버립니다. 애들의 술주정뱅이라고 비판하는 자들조차도 술이 없이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통해서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입니다. 테리는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겠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달라요, 멜. 물론 그는 때로 미친 사람처럼 굴었죠. 그래요.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했어요. 아마 자기 방식대로였겠지만 사랑은 있었어요, 멜.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러나 레이먼드 카버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끝없이 부정하려는 멜이 잘못되었다고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멜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작은 소인배에 불과하지만 작은 소인배이기에 진실한 사랑을 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멜의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 게 뭘까? 사랑에서 우리는 초보자일 뿐인 것 같아. 멜도 자기 사랑 앞에서는 약자일 뿐입니다. 멜이 애들을 욕하는 이유도 자기 아내 테리가 자기 대신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심조차도 미숙한 사랑의 일종입니다. 어쩌면 누구보다도 성숙한 사랑을 말하는 멜이야말로 사랑의 초보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 아내를 혐오하는 그 감정조차도 애증의 단면이자 애정과 사랑의 반대쪽 얼굴임을 깨닫지 못했겠지요. 오늘날에는 바람난 파업남, 작은 실수에도 격분하며 이혼하는 이혼녀가 사랑에 대해서 떠드는 시대입니다. 걸핏하며 손해보는 사랑하지 말라고 떠드는 시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재혼 커플들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진 소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파혼과 이혼조차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쁜 연인은 없습니다. 폭력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연인을 나쁜 연인으로 만들지는 맙시다. 나쁜 연인으로 규정하며 사랑에도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맙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하고 저주할지라도 사랑하고 또 사랑합시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너무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 리뷰야말로 제가 살아가는 제 삶에 힘을 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